경북 이야기 해주세요. 경북 얘기하실 거 있어요? 오늘 뭐 갔다 오셨다면서요, 박준혁 기자님? 갔다 오긴 했는데 비슷해요. 여기 대구 행감이 좀 지루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뭔가 경북의 테크노파크 오늘 피감기관 경북 테크노파크 영남대 안에 있는 경북 테크노파크 피감기관에서 갔다 왔는데 초반에 고개가 끄덕끄덕 옆에도 타자를 치다가 소리가 안 들리고 옆에 기자가 있었어요? 네, 기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어요. 그 아는 기자 그 화면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 도의원들의 실력 없는 도의원들의 어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점점점. 저도 이거를 와서 기사를 한 개 쓰긴 써야 되는데 막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조마조마해지고 기사 쓸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한 개 써야 되겠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 와가지고 첫날부터 이 실력 없는 도의원 이러면서 제가 하기는 또 좀 그래가지고 그나마 계속 안테나를 돌리고 있었더니 마지막에 이종열 도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초선 의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쪽쪽 이렇게 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기자 출신이더라. 대구일보, 대구신문 기자를 하다가 초선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한 4-5가지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한 개 더 있는데 뭐냐면은 국감은 많이 봤잖아요. 이 대충 진행되는 룰이 있고 이게 막 시작하다가 뭐 몇 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여기는 없어요. 순서도 없어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각본도 안 짜.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질문이 언제까지 가는 거지? 그렇죠. 언제까지? 다음 질문은 누가 할지. 쓸데없는 질문을 길게 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라는 그런 화가 나죠. 그래서 일단은 시민이 안 보고 있어서 이게 좀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던 날인데 그나마 이종열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한 5-6가지 되는 것 중에 3가지 정도가 제가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첫 번째로 경북 테크노파크가 여기 영남대에 입주한 거다 보니까 이 직원들을 보다 보니 다들 대학 출신인데 대부분 영남대학교에서 50% 이상이 소속이 됐더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 석사를 예를 들면은 석사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출신이 22명인데 반면에 뭐 부산대는 5명, 뭐 경북대는 뭐 19명, 경북대는 그나마 좀 있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50% 이상이 영남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여기 경북 TP 원장님이 이거는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딱히 특혜 주는 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종열 의원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원장이 또 영남대 출신이니까 영남대 장기간 재직을 하면서 졸업생이 많이 그 혜택을 본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그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좀 의미가 있었었는데 두 번째로 퇴직을 이때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퇴직을 37명이 했는데 여기 37명 퇴직한 사람 중에 5명만 정규직이고 3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위주로 내보낸 게 아니느냐 뭐 이런 식의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탈락시켰다? 뭐 그런 취지로 여쭤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시키려고 비정규직을 안 먼저 시키려고라기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많아진 거잖아요. 비율로 보자면은 비정규직이 있다가 없으니까 지금은 많아진 거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좀 예리하게 지적을 또 비율은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했던 비정규직을 잘라내서 만든 정규직 비율의 상승이었다. 원장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은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계약 만료로 나간 거다. 뭐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답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사 홍보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자들이 한 5-6명 정도 오긴 왔는데 아마 여기 언론사 홍보비가 좀 집행되는 기간이라서 기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뭐 그냥 혼자 그런 생각. 저는 많이 집행되나 보네요. 여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5,700만 원이 집행됐다고.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른 기관들에 비하면. 근데 아예 다른 기관에는 아예 없는 기관에 같은 경우는 좀 인기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추측을 해봅니다만 여튼 특정 언론사에 편중돼서 집행이 많이 됐다. 예, 예. 지역에 이거 이야기하고 좀 그렇긴 하죠. 뭐 지역의 특정 아마도 언론사. 이제 그 이종렬 의원이 아까 이야기하시길 대구신문 대구일보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건 빼고 예. 네, 그쪽으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기는 그런 아니었어요. 이야기인 예, 것 같아요. 예. 거기는 드네요. 아니었어요. 네. 예. 뭐 그런 식의 몇 가지 거기 국감에 여기 행감. 행감장 안에서는 언론사 이름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제가 따로 가가지고 그 목록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그 의원께서 그거는 좀 곤란하고 코멘트로 좀 나중에 인터뷰를 따로 하십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기사로 좀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정도가 그나마 기자 입장으로서는 뭔가 기사를 그래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가신 것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다면서요. 새마을 세계화 재단? 네. 거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할 말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방금 지금 꼼지락꼼지락 하시더니 지금 화면을 준비하고 화면을 있었어. 준비했습니다. 뭐죠? 봐야겠구나. 봐야 되겠네. 제가 두 군데 갔다 왔는데요. 어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장소였어요. 그 경북 행복재단이랑 새마을 세계화재단. 또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한창 새마을 운동이 지금 저 약간 네. 지난 국감에서도 다뤄지게 그렇죠. 핫 됐죠. 이슈였죠. 네네. 그래서 새마을 세계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부푼 기대를 안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재미있겠지. 네, 구미까지 달려갔는데 제가 10시 35분에 도착했거든요. 큰일 났다. 늦어서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행감장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직원들은 다 앉아있고 도의원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국감 행감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10시 30분이요. 35분에 가셨다면서요? 네. 근데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다 일일이 메모를 다 해놨거든요. 11시 네. 2분에 시작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30분 동안 행감을 안 한 거죠. 그러면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 재밌는 게 나왔어요. 경북 행복재단이 뭐냐면 대구에는 그런 기관이 없죠. 이 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연구도 수행하고 요양시설, 노인복지,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연구도 수행하고 위탁 기관도 있어요. 공공복지재단인 거네요. 네, 그렇죠. 공공에서 운영하는. 네. 포항에 있는 경북 여성장애인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고 연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지적이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경북 행복지도라는 홈페이지와 그 어플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 행복지도가 뭐냐면 경북에 있는 요양시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12,000개가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12,000개를 다. 네, 네.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걸 구축하는데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구축하는데 2015년에 2억을 썼고 2017년에 2차로 2억 7천만 원을 썼어요. 총 4억 7천만 원을 들였고 매년 운영비를 또 4천만 원씩 쓰고 있어요. 이걸 개발해서 행복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이 경북도의원 가운데 유일한 바른미래당 의원이죠. 보건복지행정위원회에 박미경 의원이 질의를 해서 이렇게 아니 행복지도가 관할하는 게 12,000개 정도 기간이면 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냐 업데이트 누가 해주냐 행복재단에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상임위원장님이 저는 참 터프하다고 느꼈는데 어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반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직원분한테 그 직원 불러와. 그 한 명 불러오라고. 한 명 불러와. 여기 무계약직이에요. 직인 거죠. 그래서 불러와서 이 직원이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보였는데 거기 누구누구씨 앞에 나와서 여기 앞에 서세요. 와서 이야기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12,000개 직접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00개를 어떻게 혼자 다 해? 업데이트 다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제가 채워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 경북 행복지도 정보 자체가 최신 버전이 아닌 거예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 계속 질의가 오가던 중에 박미경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옆에 맞은편에 있던 보건복지행정위 부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자기가 스마트폰을 다들 한번 꺼내 보세요. 자기가 그 어플을 깔아봤는데 어플이 작동을 안 한다. 헐. 그래서 제가 그 어플이 작동을 어떻게 안 하는지 캡처본을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이 경북 행복지도라는 어플이 저 구글 플레이 앱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다운로드 횟수가 100회 정도예요. 언제 만들었다고 했죠? 2015년이요. 3년 동안 2015년. 네, 3년 동안 100건인데 저 임미애 의원 말로는 내가 벌써 받았다가 지웠다가 한 6번 반복했다. 그 100번 안에 6번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깔았잖아요. 7번 일단. 그리고 그 임미애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도의원들 9명이 다 같이 휴대폰을 꺼내서 이걸 검색을 했어요. 네. 그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봤죠. 제가. 4억 그러고는 7천만 원 들였는데 네. 100회면은 네. 한 번에 4,700만 원이네요. 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하니까 경북 행복지도 앱 중지됨. 화면이 이렇게 떴어요. 앱 종료, 의견 보내기. 어떤 것도 검색할 수가 없어요. 앱 자체 실행이 안 되는구나. 네, 앱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 왜 이걸 맡겼을까? 그러니까 앱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을 안 받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확산이 안 되고. 그럼 이게 네. 언제부터 실행이 안 됐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3년 내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2015년부터 했는데 이거 어플은 그리고 요즘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는 그래도 구축이 돼 있는데 어떤 업체가 만들었냐 살펴봤더니 거기까지. 네, 지오 CNI라는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TP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TP에 입주해 있는 네, 업체죠. 경북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 경상북도의 사업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여기가 지리정보 전문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퍼블리싱 전문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제가 봤을 때 어플은 그냥 운영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이것도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아직 못 썼습니다. 이건 단독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기자분들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취재해서. 네,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쓰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화면 금요일이라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대했던 새마을 새마을 세계화 재단. 재단.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를 하고, 원래 2시부터 1시 반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가 딜레이가 됐잖아요. 연기가 되는 바람에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3시에 열렸어요. 행정사무감사가. 근데 참 재밌었습니다. 9명의 의원들 가운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니까 제외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소속 의원님 박미경 의원의 경우에는 크게 이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많은 질의는 하지 않았어요. 뭐 아주 기초적인 여기에 재단에서 돈 씀씀이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분이 먼저 질문하셨어요. 청도가 새마을의 발상지라면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는 포항입니다. 새마을 운동 발상지의 도의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저 차이가 뭐죠? 청도는 뭐라고요? 청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시절 청도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농촌이 이렇게 낙후돼 있구나. 이 마을을 보면서 새마을 운동과 같은 협동 자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떠올렸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는 포항의 기계면에 다들 시멘트를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줬거든요. 보내줬는데 336포 시멘트 336포 김 기자 같이 구미에서 봤잖아요. 보내줬는데 다들 부뚜막에다가 시멘트 붓고 했었는데 당시 포항 시내 아니었죠. 기계면에 한 마을에 계신 농민 한 분은 이분은 이거는 내 집만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겠다. 도로를 넓히는데 시멘트를 써야 되겠다. 그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감명받아가지고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는 여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고 발상지는 여기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게 새마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내가 보내준 시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새마을 운동이다.
그러면서 이 새마을운동의 전설과 같은 분이 되셨죠. 그래서 저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라고 한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한 분은 청도에서. 아니요. 그럼요. 저는 새마을운동의 본고장 구미에서 지역구를 하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발상지가 있고 예. 본고장이 있는 네.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너무 답답해서 새마을 테마공원이 너무 답답해서 시의원 3번 하다가 도의회에 오게 됐다. 도의원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새마을의 종주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새마을 세계화 재단의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러니까 질의 시간 너무 길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왜 새마을 사업을 이거밖에 못하냐. 좀 더 잘해야 된다. 근데 그런 질문으로 네,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였어요. 마을만 다니면서 그 5년 단위로 사업을 해본들 새마을 정신이 널리 퍼지겠냐. 지도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정신부터 바꿔야 된다.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왜 마을 가서 도와주는 사업을 하냐.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다가 외교적으로도 좀 신뢰가 될 수 있겠네요.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빈곤 퇴치를 하겠다는 불굴의 정신을 인식하는 게, 의식하는 게, 이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문제니까 우리가 선지자로서 가서 일깨워줘야 된다. 뭐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 약간 위험한 발언 해당 같은데요. 국가에서 도행감을 안 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다행히 기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국익을 위해서. 녹취를 다 했거든요. 네. 진짜 또 진짜 단독 무례한 언행을 하셨네요. 그건. 그거 말고도 더 있었어요. 이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도의 출연금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전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가 혼자서 이렇게 해서는 정신문화운동이 널리 퍼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엔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 유엔이요? 네. 제가 잠깐 멍 때리고 있었는데 유엔이라고 하셨나요? 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국감 때까지만 해도 이 재단이 돈을 막 쓴다고 지적을 받았던 재단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경북도 행감에 오니까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지원 못 받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경상북도로부터 나오니까 이게 부족하다. 부족하다. 사업의 규모가 한 해 예산이 2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부족해요. 220억이. 아니 비행기 타고 나가실 때 비즈니스턱 안 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행감에서는 나왔는데 돈의 출자 출연 기간 중에 그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자 출연 기간 대표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 거는 규정상 업무 규정상 가능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리고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새마을 세계화 재단 당시 전 대표가 지금 대표가 바뀐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전 대표가 연세가 있으신데 아프리카로 가면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새마을 정신이 부족하시네요. 네. 그렇죠. 새마을 할 정신이 수 있다는 정신이 부족하죠. 부족하시네. 제가 차에다 놔두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던 민족 중흥의 길이라는 1978년도에 쓴 책에 새마을 운동가, 국가 건설 운동 뭐 이런 파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한 새마을 정신. 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정말 진짜 헝그리 정신이 강했구나. 이분들이 도의원들은 예산을 자꾸 더 달라고 더 필요하다. 정부에서 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정부가 몇 년 갈지도 모르는데 네. 몇 번 더 갈지도 모르는데 몇 번 더 갈지도 모르는데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이 도로부터만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동안 경쟁이라도 하다시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갑자기 번쩍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부위원장인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작년에 남긴 잉여금이 63억이에요. 오.
보통 출자 출연 기관들이 돈을 남기진 않을 텐데. 네, 근데 이게 항목이 이런 게 있어요.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비 보조금을 받으면 이 사업을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납해야 되고. 근데 새마을 세계화 재단의 경우에는 출연금이 120억 정도예요. 출연금 도에서 출연하는 자 재단이잖아요. 그럼 출연을 하면 이 출연금은 반납을 안 해도 돼요. 도가 출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63억 정도 남긴 거예요. 돈은 딴 건 다 쓰고. 딴 것도 안 쓴 게 있어요. 안 쓰고. 딴 것도 안 쓴 게 있어요. 출연금을 63억 정도를 남겼고 아직도 지금 뭐 아직 11월이긴 하지만 10월 회계 기준으로 돈이 또 많이 남았어요. 50억 정도가.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돈은 더 달라고. 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또 똑같이 편성할 거 아니냐. 이거 잉여금 남겨가지고 재단의 재산만 자꾸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도에서 이만큼 출연을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을 따끔하게 했거든요. 근데 세계화 재단 쪽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작년에 코이카랑 협약 관계가 MOU가 깨지면서 끝났어요. 종료가 되면서 해외로 봉사단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그쪽 새마을 운동 건립 사업을 할 때 그 나라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들을 코이카를 통해서 통장으로 지급을 했는데 코이카가 끊기면서 그 자체 법인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네. 예.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법인이 없으면 송금액에 한도가 있잖아요. 돈을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지금 법인 설립 과정이 걸리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임미애 의원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네. 네. 새마을 코이카와 이게 협약이 끊기면서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파견 나가는 청년들이 필요한데 이 청년들을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보냈었는데 이제 자체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부터 모집을 했는데 40명 모집을 하는데 1차 모집을 했는데 20명이 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추가 모집을 했어요. 네. 근데도 정원에 덜 찼어요. 11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접수가 끝났거든요. 그 1차, 2차 모집이 끝났는데 절반을 조금 넘겼어요. 지원자가 40명보다 안 된다는 그럼 거죠. 지원자 다 되는 거네요? 네, 지원자는 다 지원만 되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원만 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2년치 근무를 하고 월급과 생활비를 포함해서 240만 원 월. 오. 좋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고 240만 원. 뭐 네.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은 하죠. 거기 확인은 혼자 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직원들이 네. 있으니까. 네, 이 새마을 운동이란 게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마을 재건 사업을 하는 거죠. 일종의 도심 재생 사업처럼. 근데 답변이 희한했어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게 기간이 좀 너무 길어서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다.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서. 근데 상식적으로 요즘 청년의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년 정도 일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것보다 해볼만 하잖아요. 2년이면 괜찮은데? 더군다나 그렇게 해외로 나가서 해외 경험을 쌓을 언어도 수 있는. 습득하고 경험도 습득하고 스펙에 한 줄도 들어가고. 더군다나 월 24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240만 원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요. 계약직 일자리가 없죠. 없어요. 우리 기자들도 240만 원씩 못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저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핑계를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진짜 납득이 안 갔던 게 지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일자리라면 충분히 매력적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은 뭐 임미애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새마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도 거기에 좀 발맞춰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 하여튼 뭐 직원분들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이 행정감사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그 전에 앞에서 그 바른미래당 의원의 박미경 의원은 간략한 행정적 절차만 질문하고 그 다음에 6분의 그 자유한국당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정신이 지금 국외에 가서 할 때가 아니다. 국내에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 국내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정말 질의를 할 때. 그 웅변대인 줄 알았어요.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누가 잘하나 웅변대인 줄 알았는데 임미애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임미애 의원이 행정적인 문제를 질의를 하니까 자 60페이지 그러니까 직원들 한 20명이 60페이지를 다 펴고 있는 거야.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다 같이 그리고 제가 그걸 워딩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지적하고 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해주고 오셨네요. 네. 이건 잘못됐구나. 네. 이제 참교육을 하고 오신. 특히 그러니까 저도 주의 깊게 못 봤었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고 이게 또 예산안 편성에도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하루 질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예산 심의할 때도 이걸 반영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뭐 저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이 새마을 세계화 재단과 이걸 재단을 담당하는 경북도청 새마을 과장님이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새마을과로 가셔가지고 네네. 눈빛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죠. 네. 네. 아, 저를 새마을 그 청년 봉사단에 보내주십시오. 월 네. 240만 원 받고. 뉴스민이 2년 동안 거기 그리로 다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은 나쁘지 것 않은 같으네요. 방법. 뭐 기획 취재를 해보는 것도 직접 괜찮지 경험, 않을까. 몸소 경험하면서. 네. 2년 동안. 하는 것도 하다가 괜찮은데요?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지? 아, 돈은 뭐 그것도 아니 방법이- 월급이니까 주겠죠. 그죠. 일한 데까지는 월급이고. 그러면 네. 중도 포기하는 월급이니까. 네. 네, 좋네요. 그래서 박중혁 기자를 한번 또 파견 전문 기자니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불격 박중혁 사연만 기자를 보내는 것도 아주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이 새마을 세계화 재단 참 재밌는 내용이 많아. 네,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역시 새마을은 재밌네요. 화수분. 그러면 좀 행감 얘기를 대구랑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경북까지 같은데? 한다고 지금 얘기를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네. 이었나? 네. 1시간이 넘었어요. 한 한 시간 시간 넘었어요. 일단 잠깐 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